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북방 국경지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과부골이라 불렀는데 이름 그대로 마을에는 과부들만 살고 있었지요. 산을 덮은 짙은 안개처럼 이 마을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겨울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이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지요. 어둠이 내리고 촛불이 일렁이는 저녁이면 용기 있는 이들만이 감히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과부골. 거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네. 오랑캐와의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모여 산다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 사는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네. 원한에 사로잡힌 원기들이지. 젊은 남자가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의 정기를 빼앗아 자신들의 목숨을 이어간다네. 미신이겠지요. 어찌 그런 일이? 지난 봄에도 젊은 상인 하나가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한 달 뒤 시체로 발견되었다네. 살이 다 빠지고 얼굴은 늙어버렸더군. 마치 모든 정기를 빼앗긴 것처럼. 그 소문이 돌던 바로 그때 25살의 총각 강길동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타고난 용모와 재능을 가진 길동은 양반가의 양자로 들어가 학문을 익혔고 많은 여인들의 관심을 받는 풍채를 지니고 있었지요. 벌써 해가 지는군. 오늘은 어디서 묵어야 할까? 도련님, 앞에 주막이 보입니다. 거기서 하룻밤 쉬어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길동은 하인과 함께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과부골이라.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그런 미신을 믿으시다니요. 젊은이, 그런 말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네. 명심하게. 국경 근처에 있는 골짜기. 안개가 자욱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을 걸세.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길동은 여정을 계속해야 했지만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하인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지요. 괜찮겠나? 이대로는 가기 힘들 것 같구나.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아이고. 결국 길동은 하인을 주막에 남겨두고 혼자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인이 회복되면 나중에 합류하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오후 길동은 안개 낀 산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해는 저물고 길은 보이질 않으니 어디 묵을 곳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갑자기 안개 속에서 나직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동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자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그네 양반, 길을 잃으셨나 보네요. 안개 속에서 나타난 여인은 꿈속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은 한여름 밤의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허리까지 흘러내렸고 백설처럼 하얀 피부는 달빛에 은은하게 반짝여 마치 비단을 두른 듯했습니다. 붉은 꽃잎 같은 그녀의 입술과 깊은 호수를 닮은 눈동자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을 발산했지요. 황씨 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의복은 귀한 집안에서나 볼 수 있는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녀에게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풍겨야 할 인간의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그림에서 향기를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기이한 부조화였지요. 그럼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안개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하룻밤 묵어갈 곳이 있을까요? 우리 마을까지 따라오시오. 하룻밤 재워드리겠소.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강길동이라고 합니다. 강길동, 좋은 이름이구려. 나는 황씨 과부라 불리오. 자, 따라오시오. 발걸음을 옮길 다른 길이 없던 길동은 마치 나비가 꽃에 이끌리듯 황씨 과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동안 길동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상한 느낌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데도 어쩐지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낙엽 위를 걸어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때로 달빛이 그녀를 비출 때 그림자가 일렁이며 사람의 형상이 아닌 무언가로 변하는 듯했지요. 그럼에도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목덜미는 푸른 연꽃처럼 유혹적으로 빛났고 그녀가 걸을 때마다 슬쩍 보이는 발목은 신선이 조각한 옥처럼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넘치는 매력 사이에서 길동의 마음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성은 경계하라 외쳤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그녀에게 사로잡힌 듯했지요. 마을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고지요. 인내심을 가지시오. 우리 마을에서는 충분히 푹 쉬실 수 있을 테니 그런 마을에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자들 뿐이요. 남정네들은 모두 떠났지요. 그 말에 길동은 문득 주막에서 들었던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났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를 더 걸어 안개가 조금 걷히자 드디어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마을은 오래된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마을 어디에도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이 마을에는 정말로 남정네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소. 여기는 과부골이라 하오. 오랑캐와의 전쟁으로 모든 남정네들이 세상을 떠났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당신은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거요. 마을로 들어서자 집집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유령불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더 이상한 것은 고요한 밤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면서도 낯선, 동시에 달콤하면서도 섬뜩한 느낌이 공존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저승으로 떠난 영혼들의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길동의 심장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의 큰 기와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 한 점 없는 밤에도 은은하게 울렸지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과부들이 마치 그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놀랍도록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굶주린 늑대와도 같은 야생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빛 아래 핀 아름다운 꽃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식물 같았지요. 어머, 이렇게 젊고 싱싱한 총각이라니. 황씨, 어디서 이런 보물을 찾아왔소? 최씨 과부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인으로 통통한 볼과 도톰한 입술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총각인지 그것도 이렇게 혈기왕성한. 박씨 과부는 매끈한 피부와 가느다란 허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길동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지요. 잘했어요. 오늘은 풍성한 잔치가 될 것 같네요. 이씨 과부는 4명 중 가장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20살 정도? 그녀의 눈은 사슴처럼 크고 맑았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이상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즐깁시다. 서두를 것 없소. 길동은 여인들의 행동에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호수의 일렁이는 잔물결처럼 미세하지만 분명한 경고의 신호였지요. 하지만 긴 여정의 피로에 지친 몸과 아득한 배고픔 앞에서 그 경고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이 차려준 식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식탁에는 궁중 잔치에서나 볼 법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야들야들한 고기, 윤기가 흐르는 과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오랜 굶주림에 허기진 길동의 입에는 군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식에서는 산속의 풀향기나 꽃향기가 아닌 마치 오래된 무덤 속에서 피어난 듯한 이질적인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배고픔에 정신이 흐려진 길동은 그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길동입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아이고, 총각, 그렇게 서두를 것 없소. 우리 마을에 좀 더 머물다 가셔도 좋을 텐데. 그날 밤, 길동은 마치 천상의 신선이 내려와 대접받는 듯한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맛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주전자에서 따라지는 술은 달빛처럼 맑고 투명했지만 한 모금 들이키면 온몸에 불이 붙는 듯한 강렬한 맛이 퍼졌습니다. 여인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가며 그의 술잔을 채웠고 밤하늘의 별들이 더 선명해질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지요. 길동은 처음엔 예의상 사양했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권유에 차츰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술잔이 채워질 때마다 길동의 정신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술에 강했던 그로서는 처음 느끼는 기묘한 취기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의 종소리가 울렸지만 이미 그의 이성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총각, 우리 마을은 어떻소? 외딴 곳이지만 여인들만 있어 평화롭지 않소? 네,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정말 모두 전쟁에서 슬픈 이야기는 그만두시오. 오늘 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박씨 과부의 손이 슬며시 길동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뜨겁고 강렬했지요. 길동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술은 우리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약주랍니다.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온갖 근심이 사라진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걱정 마시오. 우리가 잘 돌봐드리리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길동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방 안은 이상하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흔들렸고 여인들의 웃음소리는 귓가에 맴돌았지요. 총각, 오늘 밤 나와 함께하지 않겠소? 당신에게 천국을 보여주리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동의 거부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최씨 과부의 유혹에 반응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이 그를 쓰다듬으며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절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대접할 테니. 이건 안 됩니다. 그때 황씨 과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최씨, 그만하시오. 손님을 놀라게 하면 어쩌려고 그러오? 총각, 이제 충분히 피곤하실 테니 쉬시는 게 좋겠소. 내가 방으로 안내하겠소. 길동은 황씨 과부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이 풍겼습니다. 이불은 깨끗하게 펼쳐져 있었지요. 여기서 편히 쉬시오. 그리고 좋은 꿈 꾸시길. 길동은 취기에 몸을 맡기고 이불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방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황씨 과부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상태였습니다. 총각, 잠이 오지 않소? 내가 도와주지. 길동은 취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황씨 과부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옷깃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아름다웠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각, 이제 당신의 정기를 받겠소.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그날 밤 길동은 황씨 과부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황홀함과 공포가 뒤섞인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황씨 과부의 몸은 인간의 체온보다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길은 불같이 뜨거웠지요. 그녀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듯한 기술로 길동의 몸을 다루었고 그의 정신은 완전히 황씨 과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좋소. 당신의 정기는 정말 강하군요. 오랜만에 맛보는 진미여. 새벽이 될 무렵 황씨 과부는 길동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길동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놀랍게도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피로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기운이 넘쳤지요. 이상하군.
어젯밤 일이 꿈만 같은데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나가보니 마을 여인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동을 보자 갑자기 말을 멈추었지요. 오, 총각. 벌써 일어나셨군요. 어젯밤 잘 주무셨소? 네, 감사합니다. 길동은 황씨 과부와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요. 아침 식사 후 길동은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황씨 과부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총각, 그렇게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 마을은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마을에는 규칙이 있소. 외부인이 들어오면 100일간 머물러야 하오. 그것이 우리 마을의 오랜 전통이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길동은 황급히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경계에 도달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길동의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안개였고 아무리 걸어도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말했잖소. 우리 마을은 쉽게 나갈 수 없다고.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여기는 어디요? 우리는 말하자면 과부들이지. 하지만 보통 과부는 아니요. 이제 당신은 100일 동안 우리와 함께해야 하오. 만약 규칙을 어기면 이 마을에서 살아나갈 수 없소. 길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일이라니 과거 시험은 물 건너간 셈이었지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 마을에 더 머물고 싶다는 이상한 욕망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과거를 봐야 합니다. 제발 가게 해주십시오. 규칙은 규칙이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우리가 잘 돌봐드리리다. 그날부터 길동의 기이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여인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밤이 되면 그들 중 하나가 그의 방을 찾아왔지요. 첫째 날 밤, 황씨 과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전날보다 더 대담한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첫날 밤은 어땠소? 오늘은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지요. 그들의 관계는 전날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황씨 과부는 마치 길동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는 듯 그를 탐했지요. 그의 입술, 목, 가슴. 그녀의 입술은 온몸을 돌아다녔고 그의 피부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길동은 전율을 느꼈고 그녀의 차가운 체온과 뜨거운 숨결의 대비는 더욱 강렬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당신의 정기는 특별해요. 이렇게 강한 남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소. 밤이 깊어갈수록 황씨 과부의 모습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짐승처럼 변했고 때로는 피부가 창백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길동은 이미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밤, 이번에는 최씨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황씨 과부보다 더 풍만한 몸매를 지녔고 그녀만의 독특한 유혹 방법이 있었지요. 오늘 밤은 내 차례요. 황씨보다 더 즐겁게 해드리리다. 아니, 저는 피곤해서. 쉿. 거부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몸이 나를 원하고 있잖아요. 최씨 과부는 자연스럽게 길동의 위에 올라갔고 곧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뱀처럼 유연했고 그녀의 몸은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지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길동의 얼굴을 쓸어내릴 때마다 그는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아, 당신의 정기가 나를 채우고 있어요. 더 주세요. 셋째 날 밤에는 박씨 과부가, 넷째 날 밤에는 이씨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각각의 과부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길동을 유혹했고 그의 정기를 빨아들이려 했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남자들은 점점 쇠약해지는데 길동은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과부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벌써 열흘째인데
그의 정기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지고 있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전 남자들은 보통 열흘도 못 버텼는데 그가 특별한 건 분명해. 어쩌면 그는 너무 일찍 결론 짓지 말자. 좀 더 지켜보자고. 20일째 되는 날, 길동은 오히려 과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력과 욕망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과부들은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가. 내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더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 30일째 되는 날, 과부들은 다시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 총각은 우리의 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정기를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기운을 흡수하는 것 같아. 혹시 그가 인간이 아닌 건 아닐까? 더 강한 귀신이라거나. 아니, 그는 분명 인간이야. 하지만 특별한 인간인 것 같아. 그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소. 그의 과거에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오. 30째 날 밤, 하늘에 떠있는 달이 유난히 차갑게 빛날 때, 황씨 과부는 길동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욕망보다는 의문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몸이 아닌 그의 비밀을, 그의 영혼이 아닌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방문이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그들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한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총각, 당신은 어디서 왔소?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소. 저는 이웃마을 양반댁의 양자입니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고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쟁. 혹시 오랑캐와의 전쟁을 말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쯤 있었던 대규모 전쟁이요. 당신 혹시 어릴 적에 상처나 특이한 점이 있었소? 글쎄요. 생각해보니 어릴 때부터 왼쪽 어깨에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황씨 과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방을 나가 다른 과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반달 모양의 점, 그가 바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 설마 우리 마을의 길동이. 하지만 그는 전쟁 때 죽었을 텐데. 확인해봐야 해. 만약 그가 정말 우리 마을의 아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정기를 빨아들일 수 있었던 거야.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다음 날, 과부들은 길동을 마을 중앙의 사당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지요. 총각, 이 잎패들 중 혹시 눈에 익은 것이 있소? 이상하게 머리가. 그때 길동의 눈에 먼지 쌓인 위패 중 강생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내리친 것처럼 그 순간 길동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겨울 호수의 얼음이 깨어지듯 조각조각 떠올랐고 이내 그 파편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오래 잊혀진 기억들이 봄철 눈 녹듯 물밀듯이 그의 머릿속에 흘러들어왔지요. 길동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되돌려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기억이 나는 거요? 이곳은 제가 태어난 마을입니다. 제 이름은 강길동. 아버지는 마을의 훈장님이셨고 어머니는. 갑자기 길동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전쟁이 났을 때 저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마을을 공격했고 아버지는 저를 숨기셨어요. 도망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숨어 있는 동안. 그래, 너는 우리 마을의 마지막 아이였다. 우리는 모두 오랑캐들에게 희생되었지. 길동아,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난 내 옆집에 살던 최씨 아줌마였다. 넌 늘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곤 했지. 그때마다 너의 입가에
떡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난 내 어머니의 친구였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 안아주었지. 길동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까이 지내온 여인들이 사실은 과거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었다니. 하지만 그들은 이미 원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모두 그래.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원한에 사로잡혀 이곳을 지나가는 오랑캐 남성들의 정기를 빼앗아 복수를 해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그럴 수 없었던 거야. 내 안에 우리 마을에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의 정기를 빼앗는 대신 우리의 기운을 흡수하게 된 거란다. 우리는 이제 알았다. 넌 우리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길동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조금 전까지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등불, 정갈한 기와집, 아름다운 정원.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제서야 이 마을이 실제로는 폐허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부들이 그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마을은 한여름 밤의 신기루와 같은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집들은 마치 거대한 야수에게 짓밟힌 듯 처참했고 불에 탄 나무들은 까마귀의 발톱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으며 10년이 지났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피로 물든 땅. 이것이 오랑캐의 침략 후 남겨진 실제 과부골의 모습이었습니다. 길동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환영이었군요. 우리의 원한이 만들어낸 환영이지.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었어. 오랑캐들에게 당한 치욕과 분노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가 이제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위령제를 지내주렴. 길동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당을 정비하고 재물을 준비했지요. 폐허가 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뛰어놀던 개울가, 책을 읽던 나무 아래, 어머니가 빨래하던 냇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가 저를 사랑해 주었지요. 오랑캐들이 마을을 공격했을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웠지. 하지만 너무 많았어. 그들은 우리 남편들을 모두 죽이고 우리를 욕보였어. 나는 내 아이들의 마지막을 보았단다. 10살짜리 딸과 8살짜리 아들. 내 아이들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우리는 모두 원한이 너무 깊어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날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원기가 되어 이 마을을 지나가는 오랑캐들을 유혹해 죽였지. 그들의 정기를 빼앗아 우리의 힘을 키웠어. 마침내 보름달이 뜬 밤, 길동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는 사당 앞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제물을 차렸으며 향을 피웠지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편안히 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원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평안한 세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를 올리는 동안 길동의 주변에 하나둘 과부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모습은 섬뜩한 원귀가 아닌 평화로운 영혼의 모습이었지요. 길동아, 고맙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줘서.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단다. 너는 살아가야 해. 우리 마을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내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거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길동아, 우리의 목까지. 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저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길동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부들의 몸에서 연기 같은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마치 꽃잎이 흩날리듯 그들의 형체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은은한 빛으로 변하여 밤하늘의 별들처럼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두렵지만 평화로웠습니다. 10년간의 원한과 고통을 안고 이 땅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황씨과부가 거의 투명해진 몸으로 길동에게 다가와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말했습니다. 길동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의 한을 풀어준 내게 축복이 있기를. 모든 영혼이 밤하늘로 사라진 후 길동은 달빛만이 비추는 폐허가 된 마을에 홀로 남았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과부들이 만들어낸 환영의 마을도 사라지고 전쟁의 상흔만이 선명한 진짜 모습만 남았지요. 비바람에 허물어진 담장들, 까맣게 타버린 기둥들, 떨어진 기와 조각들이 달빛에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길동의 마음에는 공허함 대신 따뜻한 위로가 채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진짜 뿌리를 찾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길동은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고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정성껏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닌 자신의 영혼 일부를 담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동은 그해 과거에서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에서 보이는 깊은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에 감탄했지요. 그리고 관직에 오른 후에도 그는 매년 명절과 절기마다 옛 마을을 찾아 정성스럽게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는 홀로 술을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기록했고 마을의 비극적인 역사를 책으로 엮어 후세에 남겼습니다. 국경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며 그는 항상 자신의 마음 한켠에 과부골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고향 마을과 그곳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한 봉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두 아들과 한 딸이 장성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달빛 아래 만났던 과부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당신들이 보호해주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보름달이 하늘을 가득 채운 맑은 밤이면 과부골 근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흰 소복을 입고 춤추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본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춤을 본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이 사라졌다고 하지요. 그들은 더 이상 원한에 찬 원귀가 아닌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밤길을 잃은 나그네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병든 아이들의 꿈에 나타나 약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과부골의 비극은 점차 잊혀졌지만 그곳을 지키는 영혼들의 이야기는 별빛처럼 은은하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동이 세운 위령비는 지금도 그곳에 서 있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과거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기억의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감정인 원한과 한도, 진심 어린 이해와 기억의 빛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고향과 혈연의 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세상에는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인연과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아무리 깊은 상처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피워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에 갇혀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강길동처럼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